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한 기술혁신형 M&A에 대해 벤처 생태계 진흥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검찰이 4대강 사업의 비리와 관련해 건설업체 수십 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전격 착수했습니다. 4일 부동산 대책 효과로 인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난달 주택 거래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지난해 가계빚이 1,10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강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장중 내내 혼조세 보이다가 강보합권으로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강강우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정리해 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장중 내내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기록하다 강보합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43포인트 상승한 1971.2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는 유명 헤지펀드 회장의 증시 낙관론에 큰 폭으로 상승하며 마감한 가운데 코스피 지수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하며 소폭 상승한 채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엔저 우려감이 국내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하며 매수세를 유발하지 못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484억 원, 438억 원 순매도한 가운데 기관이 958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업종별로는 비금속 광물, 보험, 기계 등이 상승한 반면 통신업, 유통업, 증권업 등이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별로는 삼성전자가 보합으로 거래를 마친 가운데 현대모비스, SK 하이닉스 등이 상승했습니다. 반면 현대차, 포스코, 삼성생명 등이 하락했습니다. 네, 정부가 코스닥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신설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정부가 코스닥 시장을 벤처기술 기업들의 대표 시장으로 키우기 위해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중소중견기업 대표 시장인 코스닥 시장을 8년 만에 대규모로 개편합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벤처 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에 따르면 유가증권 시장의 2부릭으로 인식됐던 코스닥 시장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신설되고 한국거래소의 이사회에서 분리됩니다. 이번 코스닥 시장 개편은 지난 2005년 코스닥 협회가 한국거래소에 편입된 후 8년 만의 대수술인데요. 현재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 시장본부, 코스닥 시장본부, 시장감시본부, 경영지원본부, 파생상품 시장본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계획은 거래소 정관 개정을 통해 코스닥 시장본부를 현재 시장감시위원회처럼 거래소 이사회에서 독립시켜 따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구성되면 따로 거래소 이사회의 의결 없이 독립적으로 시장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이 같은 코스닥 개편 방안은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해 그동안 침체된 증시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 중견 기업들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조치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지난 2005년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등과 통합돼 한국거래소 하부의 코스닥 시장본부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통합 이후 중소형 종목 위주인 코스닥 시장은 대형주 위주의 유가증권 시장의 하부리그 정도로 취급받았고 NHN, NC소프트 등 코스닥 시장을 대표했던 대형주들이 유가증권 시장으로 대거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상장 요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 안정성을 따지는 질적 심사 항목이 55개나 된다며 이를 경영 투명성 측면 위주로 심사해 더 많은 기업들이 상장해 자금을 조달하게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 후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포석이라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유가증권 시장거래소, 코스닥 시장거래소, 파생상품 시장거래소, 코스콤 예탁결제원 등을 거느리는 지주회사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계 기업들이 국내 증시를 빠져나가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차이나 디스카운트 여파로 중국계 기업들의 탈증시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상장회사 3곳 가운데 한 곳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국내 증시를 떠나거나 나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중국계 상장회사인
중국 식품포장유한공사가 자진 상장 폐지를 위한 공개 매수 절차에 돌입합니다. 지난 2009년 3월 27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이후 4년여 만입니다. 매수 주체는 계열 회사인 캔솔루션스 홀딩스로 오는 6월 11일까지 주당 4,500원에 총 1,100만 주가량을 사들일 계획입니다. 중국 식품포장유한공사는 공개 매수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상장 폐지를 한국거래소에 신청하는 등 자진 퇴출 과정을 밟게 됩니다. 국내 증시에서 스스로 짐 싸 떠나거나 나갈채비를 하고 있는 중국계 상장회사는 코엘리 홀딩스와 삼로드 디지털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감사 의견 거절로 지난해 9월 퇴출된 연합과기유한공사와 성윤광 투자유한공사 등을 합치면 국내 증시를 떠난 중국계 기업은 총 5개사에 이릅니다. 지난 2007년 이후 6년간 총 16개사가 상장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 3곳 가운데 한 곳이 코리안드림을 접은 셈입니다. 이처럼 국내 증시를 자진해서 이탈하는 중국계 기업이 늘고 있는 것은 차이나 디스카운트 등으로 상장에 따른 이점이 크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기업 가치 향상과 원활한 자금 조달 등 증시 상장으로 기대했던 부분들이 중국계 상장회사의 잇단 상장 폐지와 중국 고섬 사태 등에 따른 차이나 디스카운트로 물거품이 되면서 자진 퇴출의 길을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잇단 퇴출과 현재 진행 중인 중국 고섬 사태는 중국 기업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중국계 기업들 역시 상장 전 기대했던 기업 가치 증대나 자금 조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상장을 유지하기보다는 자진 퇴출하는 쪽으로 선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증시 관련 소식 강강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한 기술 혁신형 인수합병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등 벤처 생태계 진흥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현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경제장관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벤처 창업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투자와 성장, 회수, 재투자의 선순환 벤처 생태계를 만들어 자금 유입이 원활하도록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우선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을 세법상 시가의 150% 이상 가액으로 인수 합병할 경우 이를 기술혁신형 M&A로 인정해 법인세와 증여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또한 기업 공개 진입 장벽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코스닥 시장의 상장 요건을 완화하고 질적 심사 항목을 최소화해 벤처기업이 좀 더 쉽게 진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창업 초기 기업을 위한 새로운 주식시장인 코넥스를 7월 중에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엔젤 투자에 대한 소득 공제는 5천만 원까지 기존 30%를 50%로 확대하고 연간 종합소득 중 공제 한도도 40%에서 50%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4대강 사업의 비리와 관련해 건설업체 수십 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와 특수 2부는 오늘 검사와 수사관 수십 명을 보내 건설업체와 협력업체 3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했습니다. 대상 기업은 GS건설과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등이며 지역은 서울과 경기, 전남, 나주 등입니다. 중점 수사 대상은 공사 시행 과정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참여업체들의 입찰 담합 의혹, 건설업체 임직원들의 배임 의혹 등입니다. 4대강 공사에는 5년 동안 약 22조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그간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일부 부실 공사가 지적됐고 참여업체들이 담합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바 있습니다. 4일 부동산 대책 효과로 인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난달 주택 거래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 거래량이 총 7만 9,500건으로 전년 같은 달에 비해 17.5%, 전월에 비해서는 19.3%가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만 3,283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6%, 전월 대비 24.3% 각각 증가했습니다. 서울은 1만 438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9.1%,
전월 대비 20.3% 늘었으며 특히 강남 3구의 4월 거래 건수는 총 1,801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80.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양도세와 취득세 면제 요건을 갖춘 강남권 소형 재건축을 중심으로 거래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지난해 가계빚이 1,10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실질 가계부채는 1,098조 5천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52조 원 급증했습니다. 실질 가계부채는 2000년대 초반 600조 원 수준이었으나 10여 년 만에 약 2배로 늘었습니다. 주택경기 부진에 소득 증가도 둔화되면서 가계부채 질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여신 부실채권 비율은 0.78%로 지난해 말보다 0.09%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부실채권 비율은 0.72%로 지난해 말보다 0.0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4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석 달 만에 30만 명 선을 회복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2,510만 3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만 5천 명 늘었습니다. 취업자 수는 올해 1월 32만 2천 명으로 늘었지만 2월과 3월에 20만 명 선으로 주저앉았다가 지난달 다시 반등했습니다. 4월 실업률은 3.2%로 작년 동월보다 0.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연령별 취업자 수는 20대가 9만 명 줄어 12개월 연속 내리막을 탔으며 반면 50대는 26만 4천 명으로 증가해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네, 재계 순위 12위로 유동성 위기를 겪었던 STX 그룹이 가까스로 해체 위기를 넘겼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경제신문 임세원 기자 연결해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임세원입니다. 네, 어제 지주사인 STX에 대해서 채권단이 자율협약을 결정했고 또 내일 남은 계열사에 대한 자율협약도 이뤄진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네, 자율협약이란 기업의 경영진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채권 금융기관과 경영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기업에 위기가 오긴 했지만 워크아웃이나 법정 관리를 실시하기에는 그 정도가 약하다는 뜻입니다. STX 중공업과 STX 엔진은 내일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요. 어제는 주식회사 STX가 자율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실 채권단의 협약이 애를 먹은 곳은 주식회사 STX였는데요. 이 회사는 무역을 하지만 내부 거래 위에 자체 매출이 많은 게 아니어서 채권단은 살리는 것에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주사인 주식회사 STX를 살려야 나머지 주력 계열사 역시 정상화할 수 있다면서 채권단을 설득했고요. 이에 따라 산업은행과 우리은행 등 채권단은 자율협약을 체결하면서 어제 2천억 원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온 주식회사 STX에 즉시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네, 결국 정부의 요청을 채권단이 받아들인 것인데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정부의 입장은 이미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STX 건설과 산업은행이 인수를 추진하는 STX 페노션을 제외하면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STX를 비롯해 계열사 대부분을 살리자는 것입니다. 계열사는 주로 국가 기관 산업인 조선해운업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회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서로가 여러 거래로 얽혀 있는 데다 각 계열사와 계약한 하도급 업체도 많습니다. 정부는 이 중 한 곳이라도 무너지면 부실이 전이된다며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주력 계열사 외에 지주회사까지 지켜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네, 사실 주식회사 STX는 매출 규모가 다른 계열사보다 작고 강덕수 회장이 그룹을 지배하기 위한 회사에 가깝습니다. 이 때문에 채권단에서도 이 회사에 2천억 원의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반대했던 것인데요. 그러나 주식회사 STX는 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STX 조선해양과 STX 페노션이 해외 금융기관에 돈을 빌리거나 선박을 수주할 때 2조 원의 보증을 서줬습니다. 만약 주식회사 STX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 이 보증은 무산되고 해당 계열사는 2조 원에 맞먹는 담보나 보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계약이 무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은행이 추진 중인 STX 페노션 인수에도 차질을 빚게 됩니다. 그 밖에도 지주사와 계열사 간 채권 채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끊어버리면 그룹 전체가 흔들린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결론적으로 주식회사 STX를 안고 가야 나머지 계열사가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셀러리맨으로 입사해서 경영을 했던 강덕수 회장에 대한 향후 움직임도 궁금한데 앞으로 경영권은 유지되겠습니까?
네, 채권단은 일단 그룹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강덕수 회장의 경영권을 유지시키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앞으로 그룹이 회생하지 못하면 그는 경영권은 물론 대주주의 지위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강 회장은 그룹의 70%에 달하는 자신의 지분을 채권단에 위임했는데요. 채권단은 그룹을 지원하는 대가로 강 회장의 주식 규모를 줄이는 감자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강 회장의 지분은 줄게 됩니다. 또한 강 회장의 개인 재산 역시 그룹을 살리기 위해 내놓아야 한다는 게 채권단의 주장입니다. 네, 경제부 임세원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계열 광고기획사인 제일기획을 상대로 부당 하도급 거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광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제일기획본사에 기업협력국 직원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광고기획사가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지위를 이용해 대금을 깎거나 늦게 지급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를 한 혐의가 있는지를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의 국외 프로젝트를 지원하도록 해외 플랜트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7월 말까지 5천억에서 1조 원 등으로 자금을 조성해 국내 기업의 국외 사업에 투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이 국외 자원 개발 사업을 벌일 때 플랜트 업체와 중소기자재 업체가 함께 진출하도록 지원합니다. 채권단이 SX중공업과 SX엔진에 대한 자율협약을 타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SX중공업과 SX엔진의 주요 채권 금융기관들은 조만간 각자 여신 심사 협의회를 열어 이들 두 회사에 대한 자율협약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채권단에 오는 16일까지 협약 동의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삼성 자산운용의 코덱스 단기채권 상장주식펀드의 순자산이 6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국내에 상장된 채권형 ETF 중 가장 큰 규모이고 전체 137개 ETF 중에서는 6번째 규모입니다. 코덱스 단기채권 ETF는 작년 2월에 상장됐으며 정부와 한국은행이 발행한 1년 미만 국고채와 통한채에 투자합니다. 삼성운용 측은 주식을 매도한 결제대금을 주식 계좌에 넣어두는 대신 코덱스 단기채권을 매수하면 연 3% 내외의 수익을 얻을 수 있어 고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5월 15일) 센 경제 현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